반갑습니다. 오늘은 9주차 중에 7주차 드디어 왔습니다. 네. 근골격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밴드방이 난리가 났네요. 네. 보니까 근골격계 하면 여기는 어려운 게 진짜 전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근골격계는 뼈잖아요, 뼈. 그래서 어려운 거 전혀 없고 개념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란, 그리고 부성하고 질환들, 그리고 건강한 근골격 만들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근골격계라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근골격 하면 얼마 전에 깁스하신 골격절,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핀을 박았는데 동그랗대요. 동그란 구슬처럼 생긴 핀을 2개 딱 박아가지고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골절도 있고, 또 근골격계 하면 뭐가 있죠? 정형외과에 가는 건 다 근골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십견, 네. 뭐 근육 결림, 통증.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주차부터 쭉 진행을 해왔지만 통증이 있다는 거는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근골격계는 신경하고 또 뼈, 관절, 만약 뼈만 있다 이러면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손도 잡아줘야 돼요. 네, 관절. 그다음에 근육. 그 관절만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힘을 받기 위한 근육. 그래서 보시면 뼈대에서 근육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징그럽잖아요. 피부를 입혀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은 보셨죠? 처음에 뼈입니다. 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뼈에 사무치게 그리움, 그리고 뼈 빠지게 뭐 이랬다. 그 다음에 뼈 때린다. 뼈 때린다. 예, 뼈 있는 가문. 이게 뼈라는 말이 굉장히 근간이 되다, 아주 중심적이다, 아주 진솔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뼈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사진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머리 쪽에 있죠? 치아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하고 이렇게 연결이 목이 돼 있죠. 목이 7개의 뼈로 딱 돼 있거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척추라고 하고, 척추를 둘러싸고 동그랗게 갈비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고관절이라고 하죠. 엉덩이를 둘러싸고 있는 고관절. 요게 몸통이에요. 몸통이고 머리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팔과 다리가 있거든요. 자, 이래 보시면 이걸 그래서 우리가 척추동물이라고 하는데, 딱 서갖고 있기 때문에 척추동물은 굉장히 큰 아이들을 만들 수 있어요. 코끼리,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기린 목에, 아까 사람 목뼈가 7개라 했는데 기린은 몇 개인가요? 8개. 8개? 7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뼈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지탱을 잘한다는 거죠. 곤충이, 강아지만한 곤충 보셨어요? 그렇게 안 크죠. 왜냐하면 곤충은 외골격계, 바깥쪽에 이제 외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걔들은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 수가 있는 거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래서 뼈의 작용을 보면 첫 번째가 지지 기능입니다. 만약에 뼈가 없다면 너도 무너냐? 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호 기능. 뭘 보호할까요? 중요한 뇌, 심장, 간, 폐, 위, 장, 요도, 방광,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중요한 장기들을. 다음 세 번째 기능이 저장인데, 뼈의 구성 성분을 보면 대부분 뼈라면 단단하니까 칼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이 20%이고요. 유기질, 여기서 유기질은 콜라겐, 지방, 이런 아이들이 유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유기질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유연한 사람일수록 유기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이 이렇게 유동성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기질은 칼슘, 마그네슘, 인, 나트륨, 이런 아이들을 무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딱 저장을 해놨다가 어떨 때 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운 것 중에 칼슘이 뼈에 99%가 있고 1%가 혈관에 있죠. 예.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왜 있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죠. 혈관에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이거는 내 몸이 산성화가 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산도를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게 산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에서 혈관의 1%가 모자라면 누가 명령을 내리죠? 우리 뼈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갑상선 뒤에 있는 똥똥똥똥 이 통할 만한 부갑상선 호르몬이 뼈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혈관의 1%가 모자라 뼈에서 꺼내와야 되겠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내 몸의 그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네 번째가 조혈작용이에요. 조 만들다 뭘 혈액을 만든다. 보시면 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막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골질이 들어있는데 두 가지로 들어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치밀하고 빈틈없고 단단한 치밀질, 치밀골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는 해면질이라고 합니다. 뼈가 얼마나 단단할까요? 여기 남성분들 계신데 금속을 예를 들었을 때 뭐 알루미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 구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뼈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을까요? 구리, 주철은 엄청나죠. 맨홀 뚜껑을 만들고 하는 그 주철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티코를 타고 사고가 났댔죠. 사고 나서 이 정강이죠. 여기 이 뼈가 말하자면 치밀골이거든요. 여기가 완전 끼어가지고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근데 뼈가 안 부러졌어요. 뒤에 5톤 트럭이 받았는데 그 정도로 뼈가 강한 거죠. 하지만 이 뼈는 수직으로 만약에 방향을 딱 이렇게 힘을 받으면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남성분들 그 축구 하잖아요. 오늘 갈 건데 태클 걸면 어떻게 되죠? 이하로 가야 돼요. 레드카드 봤잖아요. 태클이 엄청나게 위험한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들어오면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뼈는 단단한 조직으로 있는데 만약에 뼈가 단단하기만 하고 주철이라 했으니까 단단하기만 하다면 너무 무겁겠죠. 그래서 이 해면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면골은 자 조혈작용을 하는 데 있잖아요. 이 골수라는 데서 뼈를 그 혈관을 만들어내는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다음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인대 조직이라든지 뼈 조직을 다 만들어냅니다. 골 조직을. 그 다음에 혈관으로 보내야 백혈구하고 뭐 적혈구가 다 나누겠죠. 그걸 보낼 수 있는 통로가 이 해면에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이게 많이 하는데 골다공증은 해면골에다가 생기는 게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뼈에 다 많다. 구멍이 많다. 구멍이 많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이렇게 생긴 해면골에 이 해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네. 그래서 이 골수에서 아까 그 골세포를 만들어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뜨거운 거 딱 먹었을 때 이 천장이 데이면 하루나 이틀 만에 재생이 되죠. 그것처럼 뼈도 세포기 때문에 재생이 되거든요. 1년에 10%씩. 그래서 10년마다 강산이 변하듯이 이 아이도 뼈가 다 바뀌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아이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골세포, 그다음에 타골세포. 조골세포는 만든다. 뼈를 만드는 세포. 타골세포는 그러니까 손상된 뼈를 먹어치우는 그런 세포들을 만들어내서 이 뼈가 계속해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조골세포와 타골세포.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게 조혈 기능입니다. 자, 치밀골, 해면골. 자, 마지막으로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뼈와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줘서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 그 다음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 이게 다 합쳐져서 이게 힘을 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뼈가 있는데 뼈로 인한
질환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골절, 골다공증, 디스크 요 세 가지만 이제 볼 텐데 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데 그러면서 뼈가 부서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뼈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타격으로 인해 우리 아들처럼 타격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죠. 하지만 부러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뼈는 재생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손상된 뼈는 이게 지금 뭐처럼 생겼죠? 말미잘 뭐지? 하여튼 그렇게 생겼는데 얘가 파고세포래요. 파고세포가 와가지고 근육 건물이 폭파가 딱 됐잖아요. 건물이 만약 폭파가 됐다. 그럼 잔해들이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 그 잔해들을 다 깨끗이 치워야 새로운 건물을 올리겠죠. 이 파고세포가 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손상된 세포들이, 이 뼈 세포들이 말끔하게 치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돈을 싹 시키는 게 파고세포. 그러면 이 정돈된 자리에다가 이 조골세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죠. 그래서 뼈를 모니터링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리모델링이라 해요. 뼈의 리모델링. 이걸 통해 가지고 골절도 붓고, 뼈도 재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골막이란 제일 바깥쪽에 막, 그 다음에 골집, 그 가운데 골수가 있는데 이 골막 쪽에 신경, 혈관 다 있어요. 그래서 뚜둑 이렇게 부러지면 으악 난리가 나죠. 이때 이제 혈관이 나오면서 조혈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파고세포가 짠 나와가지고 다 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조골세포가 와서 이제 자리를 메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골절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 아들도 한 6주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지난 다음 이거 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깁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골절은 여기저기서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퇴부, 고관절에 골절이 일어나면 이거는 사망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깁스를 하면 어때요? 한 3, 4개월 동안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근육이 다 빠지거든요. 뼈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는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누워 있다 보니까 이 뼈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보시면 1년 내에 사망률이 여성은 34%, 남성이 50%. 골절이 아니라 골다공증 이쪽은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한 5배가 많은데 만약에 이 대퇴부 쪽에 이쪽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남성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다음 골다공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골이 넓어지는 거죠. 해면골이. 자,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골다공증이 맞는지 잘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하나 있는데 70대 여성이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 부딪힌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카가 그 뭐지? 손자가 7살짜리 손자가 와가지고 와락 안겼는데 그때 이렇게 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보시면 작은 충격에도 발생하는 골절이 발생하게 되고 좀 심해지면 키가 줄고 구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적긴 해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50대 여성의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칼슘의 흡수율은 30대까지만 일어난다. 지금 보니까 밴드에 30대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은 부지런히 칼슘을 많이 먹어놔야 된다. 뼈에 저축하듯이 40대가 되면 흡수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 요인들이 쭉 있는데 폐경은 이제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에스트로겐이 아까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게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러니까 파괴되는 것을 막는데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너무 줄어드니까 파골세포가 너무 활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거죠.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칼슘, 마그네슘, 인 이런 섭취 부족도 있고 운동 부족이 사실은 가장 큰데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이 성장판을 잘
자극을 하면 성장이 많이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운동이 부족해. 그냥 늘 누워있어. 활동이 부족해. 이래 되면 이 골 세포가 자극을 받지 않아서 골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가장 좀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우주여행을 할 때 거기는 이제 중력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한 달에 한 2에서 3% 정도 빠진대요. 골질이. 근데 정상인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0.5%씩 빠진다거든요. 그래 따지면 많이 움직이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주흡연은 조골세포, 아까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흡연하고 음주하고 하는 거는 조금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는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 디스크. 저도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한데 보시면 이렇게 척추가 있거든요. 이렇게 뼈가 해면골로 뼈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추각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있어요. 이게 돌출이 되면서 여기로 오는 이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자 볼까요? 목 디스크. 목의 자세에 따라서 1cm만 나와도 하중을 2, 3kg씩 더 받는데요. 조금 더 넣으면 난리가 나겠죠. 최고 15kg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목 디스크가 걸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보세요. 4번, 5번의 목 디스크 아니면은 뭐 2번, 5번, 6번의 목 디스크 이렇게 번호에 따라서 있는데 목을 잘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그 사형을 시킬 때 어디를 치죠? 목을 치죠. 목이 뇌하고 심장도 연결하고 코하고 허파도 연결하고 입하고 위도 연결하고 다 연결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이러면 끝장이 나는 거죠. 근데 목 디스크가 딱 걸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쉬어줘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병이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는 이제 자세만 좀 바로 하고 해도 된다. 그 다음 허리인데요. 허리는 보시면 쭉 이렇게 척추가 있죠. 여기에 처음에는 정상으로 디스크가 있다가 퇴행으로 디스크막이 손상이 되면서 이 추간판이 아까 디스크라 했죠? 이게 탈출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는 말은 병명이 아니에요. 병명이 아니고 추간판 탈출증 이게 병명이거든요. 예, 허리 디스크인 거죠.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내 자세라든지 너무 이렇게 하중을 못 견뎌서 생기는 거로 치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좀 비슷한 건데 이건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두 개 차이가 뭐냐면 둘 다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지만 허리 디스크는 이게 숙일 때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추간판 협착증을 이렇게 펼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 거라거든요. 둘 다 근데 굉장히 다스리기가 힘들다. 이 디스크는 내 배, 허리, 엉덩이, 고관절 이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코어 근육을 좀 잘 길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음 관절입니다. 조인트, 우리 조인트 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절인데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이 없으면 팔과 다리를 굽힐 수도 없고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관절이 있어야지만 부드럽게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돌리고 가능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잘 부드럽게 돌아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관절이거든요. 이 뭐 어깨라든지 이게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 관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 있죠. 이 연골에 있는 제가 요번에는 어려운 단어를 다 뺐어요. 프로테올리카 뭐 이런 거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에 있는 아이가 완충작용을 하거든요. 스프링 역할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윤활액, 활막액이라고 하는데 이 윤활액이 있어요. 이게 부드럽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관절을 쓰다 보면 연골이 닳게 스치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윤활액은 95%가 뭘로 채워져 있을까요? 윤활액. 수분. 네, 어떤 분이 기름. 네, 수분이고 5%가 점성이 있는 단백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절이 안 좋다는 첫 번째 물. 네, 관절이 안 좋습니다. 물 많이 드세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골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부 다 이 관절 마디마다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통증을 야기를 시키는 건데 보시면 정상 연골에서 점점 쭈삣쭈삣해지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고 붓고 하는 게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래도 연골이 있는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자체가 닳아서 생기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둘 다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게 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노화, 아까 류마티스성 관절염 뭐죠? 자가면역 질환이죠. 자가면역 질환, 그다음에 유전성 요인, 외상, 스트레스,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절염이 많이 생기게 된다.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제 그 3차 코로나 3차 백신을 맞았잖아요. 딱 앉아 있는데 벽에 보니까 저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좀 흐릿하죠, 많이. 제가 이제 다시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러다가 조금씩은 괜찮아지겠네. 괜찮아지니까 우리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 원래 다 아픈 거지.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밑에 무심히 지나쳤던 증상들,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지 늦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있잖아요. 우린 참아요.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스트레칭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계속 참거든요. 참지 말고 이제 관리를 하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근육입니다. 근육의 중요성은 강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왜냐하면 근육이 좋아야지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20% 나이들을 열심히 타고 있고 제가 갑상선 질환을 딱 앓고 근육이 한 6kg가 빠졌거든요. 근육 키로는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 라이딩을 하면서. 자, 그래서 골격근은 뼈에 붙어있는 근육. 그 다음에 신장도 뛰어야 되니까 신장근. 그 다음에 내장근, 위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연동운동, 대장도 연동운동. 그래서 변비예요. 변비인데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아무리 먹어도 변비가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은 칼슘, 마그네슘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팔을 굽힐 때 수축, 이완. 팔을 펼 때 이제 삼두박근이 수축을 하고 이두박근이 이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 근육을 볼까요? 이렇게 섬유나발로 되어 있고 이게 벌크업을 하면서 찢어지면서 다시 또 붓고 찢어지면서 다시 붓고 하면서 근육이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근육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 첫 번째가 움직임입니다. 저렇게 춤을 출 수는 없지만 움직입니다. 근육으로 가지고 지탱을 하면서 그다음에 얼굴 표정, 안면 근육이라죠. 안면 근육. 그래서 내가 잘 웃으면 예쁜 근육이 생기고요. 자꾸 찡그려 그러면 못난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작작용. 자, 저작작용. 좀 정신없긴 하네요. 저작작용을 하고 소화도 시키고 하는 근육이 있고 자세를 유지하는데 이거를 얼마 동안 오래 하는가. 이거는 사실 신경하고 같이 연관돼 가지고 자세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로 내가 근육이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내가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았다가 한쪽 다리를 위에다 얹습니다. 그 상태로 일어서는 게 되면 그건 근육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저장을 합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우리가 체성분 측정을 딱 해보면 언니 나는 언니가 먹으라는 대로 단백질 많이 먹고 더블엑스 먹고 진짜 그 친구들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체성분 측정을 딱 하다 보니까 단백질 부족, 무기질 부족, 체수분 부족 다 부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나는 저장할 데가 없는 거지. 근육이 있어야지만 거기다 저장을 할 텐데 근육이 없다 보니까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글리코겐 형태로 이렇게 딱 혈액에 또 저장하기도 하고 우리 3주차인가요? 호흡할 때 어떻게 배웠죠? 호흡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이완을 했을 때 날숨,
횡격막이 수축을 했을 때 들숨. 네, 그래서 수축하고 이완을 해야지만 호흡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장 연동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고 만약에 방광에 오줌이 많이 찼어. 근데 수축 작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근육이 하고 출산은 왜 그럴까요? 출산. 우리 몸속에 근육이 진짜 강한 근육 중에 하나가 이 자궁이에요. 뭐냐면 원래는 한 1kg 정도의 자궁인데 이 아이를 분만할 때 40kg의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진통을 하는데 10분마다 그 40kg를 계속 힘을 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그 진통을 굉장히 힘들게 겪는 거죠. 네, 그런 근육도 있어야지만 출산도 가능한 거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막 듣다 보니까 누나를 막 이렇게 굴리잖아요. 네, 눈도 뒤에 근육이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뒤에 근육은 굉장히 작아요. 네, 작은데 우리 새똥구리가 큰 그 아이를 굴리는 것처럼 눈알도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근육 때문에 가능하고. 자, 근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기초대사량을 업을 시켜주고 대사증후군을 다운을 시켜주는 게 근육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을 다 아시죠? 밖에 나가면 기초대사량이 뭔지 잘 몰라요. 기초대사량이라 하면 내가 먹은 음식이 100이라고 쳤을 때 70%를 이 아이가 씁니다. 30%를 갖고 내가 이제 에너지를 내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심장이 계속 뛰죠.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심장이 안 뛰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하는 거, 체온 유지, 혈당 유지, 혈압 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초대사량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근육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근육자산 얘기할 때 이 책을 그러니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진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뭘 많이 강조를 했냐면 생활 속의 근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그냥 서서 하지 마라. 이게 또 뒤꿈치를 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해라.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은 우리 체성분 측정표입니다. 네, 엄청나죠? 이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보세요. 여기 체중, 그 다음에 근육, 체지방. 이게 D자를 하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사실 D자는 잘 들기도 힘들 뿐더러 한번 D자가 됐다가 운동 안 하면 그냥 빠져요. 그래서 목표는 I다. 네, I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성분 측정을 딱 해가지고 표를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목표를 가는 거죠. 그 다음 보는 게 BMI입니다. 비만 분석에 BMI가 있고 체지방률이 있어요. BMI는 다시 말해서 내 신장, 키하고 몸무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체지방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 체지방률은 다른 거죠. 그래서 BMI가 정상인데 근육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마른 비만형, 배만 볼록 나온 마른 비만형이고 BMI가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죠. 네. 체지방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렇지만 근육 조절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근육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근육이 많고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요거를 체지방 분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허벅지 있죠. 허벅지 제일 굵은 부분 재고 그 다음에 종아리 둘레를 재고 두 개를 더한 거죠. 더한 거에다가 그 더한 게 이 허리 둘레보다 작다. 그러면 내가 대사증후군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요 위에 거는 내랑 똑같은 161cm의 여성이 요렇게 근육을 가지고 있더라. 밑에는 현재 체중 기준. 나의 체중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밑에가 조금 더 길어야 좋은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잘 태워줘, 에너지를 많이 태워주는 아이거든요. 자,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보실 게 아까 말씀드린 기초대사량인데,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은 1700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보실 게 아니라 요걸 보셔야 돼요. 내 키와 몸무게에 1543에서 1804가 정상이야. 이게 좋아.
그러면 이 사이에 내가 얼마나 들어가서 1800에 가까운가 이걸 보시면 돼요. 1200에서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85점을 넘는 게 그게 이제 체지방 측정을 하는 목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코페니아라고 해서 사코는 근육, 페니아는 감소거든요. 근감소증. 이 5가지 중에 뭐 한 가지라도 된다 이러면은 내 근감소증을 이제 염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서 그때 배운 호르몬이 있죠. 예. 하여튼 그 호르몬에서 간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감소증으로 인해서는 호르몬 결핍. 제가 그 갑상선 질환이 생기니까 근육이 많이 빠졌댔잖아요. 호르몬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단백질, 그다음에 운동, 노화는 당연한 거겠죠. 특히 노화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50견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50견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하지만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근육이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원인이 운동결핍, 목디스크, 부상, 당뇨,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아까 그랬죠. 30대 때까지 칼슘이 흡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젊을 때 100년 쓸 몸을 만들어라.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젊을 때 이미 나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법은 코어 근육을 운동을 하고 자세를 교정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다음 앉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너무 중요하고 걷는 자세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유연성은 신체 나이다. 그래서 전에 제가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나갔었는데 100살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정정하신 분을 봤어요. 그분의 유연성이 엄청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전에 이제 필라테스를 한번 했었는데 근데 전부 여자인데 50대 남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필라테스를 배우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연성도 너무 중요하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온몸에 염증이 일으키는 이 스트레스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플렉스 119으로 발바닥을 고루고루 자극을 시켜서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틴,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양을 채워주고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관절 건강에 네, 수분, 물입니다.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이 관절, 그 다음에 근육, 뼈는 너무너무 좋아지거든요. 자, 여기 보실게요. 조이드가드를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글루코사민하고 MSM이 식이유황이거든요.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연골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완충작용, 스프린 작용을 도와주고 콘드로이친도 이 관절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 콘드로이친은 입자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을 잘 못 넣었던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히아루론산하고 비타민C, 아세로라 농축물, 그 다음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보스웰리라는 성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콜라겐. 자, 콜라겐은 아까 말씀드린 내장근, 심장근, 골격근 모두 다 작용을 하는 게 콜라겐이거든요. 단순히 피부만 좋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모토는 이거예요. 30대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관절을 해서 60대, 70대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 때 100년 쓸 몸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